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에서 19도로 출발해 한낮에 31도까지 기온 오르겠는데요. 낮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우산 챙겨 다니시면서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해 주시고요. 공기가 덥고 습해서 식중독 지수가 높겠습니다. 음식물 섭취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마을의 소득으로 되돌리는 햇빛 소득 마을 정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이동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야외 나들이에 나섭니다. 마음 쉼표 나들이 서비스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6월 1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주 강원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03% 상승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로 보면 강원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 22일까지 지역기업을 상대로 경제 총조사를 벌입니다. 조사에서는 사업 종료와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과 영업시간 등 기업과 산업 동향 전반을 살필 예정인데요. 조사는 인터넷 조사와 조사원의 현장 방문 확인 등으로 이뤄집니다. 국가데이터처는 국내 기업과 경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경제 총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올해 말까지 1억 2천만 원을 들여 중소기업의 화재 보험료와 매출 채권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월의 본사나 공장을 운영하는 연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의 제조업체입니다. 지원금은 한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인데요.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영월군은 향후 성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 평창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이달 21일까지 자생식물 꽃창포 꽃주간을 운영합니다. 이 행사는 한국 고유 자생식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장에는 꽃부채와 꽃엽서 만들기 등 체험 행사와 농특산물 판매장 등이 마련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마을복지와 주민소득으로 되돌리는 햇빛 소득마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행정안전부 차관이 횡성군 햇빛소득마을 후보지를 찾아서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에너지정책과의 김정식 신재생에너지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이 햇빛 소득마을이 어떤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인지 기본적인 개요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문제 등으로 재생에너지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정부에서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했고 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행안부에서 범정부 지원 체계인 햇빛소득 마을 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을 주민 주도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 운영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햇빛소득 마을을 30년까지 전국에 2,500개 이상 확산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 구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을 내 혹은 그 인근 부지나 시설물을 활용해서 태양광 300kW에서 1000kW 사이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햇빛소득 마을로 선정될 시에는 총 시설 자금의 85%는 정부의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서 장기 저리로 정책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20년 이상 발전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으로 사업비 상환도 하고 마을 복지 사업이나 마을 주민 소득에 활용하게 됩니다. 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정책인 햇빛 소득 마을에 대해서 개요를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 4월에 있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수요조사에서 도내 100여 개 마을이 참여 의사를 밝힐 정도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 사업이 정착되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 도에서는 그 초기에 기초 지자체를 통해서 각 지역의 햇빛 소득 마을을 희망하는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100여 개의 마을이었는데 당시에는 정부의 사업 지원 계획이 구체화되거나 선정 공고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잠재적 수요가 있을지 그리고 사전에 전력계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했던 거였고 도에서는 정부 보급 계획에 부합해서 30년까지 300개 정도의 햇빛 소득 마을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홍보가 널리 이루어지고 이미 운영하는 마을이 나타나게 되면 점점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사업이 정착하게 되면 마을의 협동조합이 20여 년 정도 발전소를 운영하게 될 텐데요. 우선 마을의 지속적인 소득 기반이 만들어지고 마을 복지나 공동사업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의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주민 입장에서는 실제 소득으로 얼마나 이어질지가 가장 궁금할 텐데요. 이 햇빛 소득 마을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마을당 1메가와트 정도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경우에 연간 예상 발전량과 이 사업의 수익 요소라 할 수 있는 SMP 가격과 REC 가격을 고려하면 연간 약 한 2억 3, 4천만 원 정도의 전력 판매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판매 수익이 순수익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마을이 정부로부터 정책 융자받은 부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그 외 자부담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상계하면 얼마 정도의 순수익이다라고 표준화하기에는 마을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 1억 2천,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을마다 한전의 전력계통을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를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ESS 설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수익이 좀 더 떨어지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마을 협동조합에서는 정관에 따라 수익을 마을 공동사업에 활용하고 일부는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예. 올해 도내 6개 시군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대상지가 궁금하고요. 또 후보지 선정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부에서는 올해 사업 선정을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 1차 신청에는 4개 마을이 신청을 하였고 2차 신청에는 23개 마을이 신청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보지 선정은 해당 시군에서 희망하는 마을의 조건들을 검토해서 햇빛 소득 마을로의 신청의 결격 요인이 없으면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들은 마을 주민이 70% 이상 사업 추진에 동의를 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재원 조달 타당성이라든가 개통 연결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부지 확보 등의 조건이 갖춰지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규모 설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부지 선정도 중요할 텐데요. 그럼 실제로 선정이 되면 마을 내에 어떤 공간이 활용되는 걸까요? 일단 정부의 계획은 마을 소유의 유유부지나 그 시설물 옥상을 활용하거나 또는 사유지가 여의치 않으면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부지의 유형으로는 유유부지형이나 저수지, 폐교부지, 국도 비탈면, 하천부지 등 다양할 수 있는데 부지 관리 기관인 지자체나 각 공공기관들이 민간 합동 현장 지원단으로 구성되어서
부지에 대한 정보 공유라든가 활용 검토 등을 해서 이렇게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취지도 좋고 기대 효과도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하는 사업이겠지만 아무래도 또 돈 문제를 빼놓을 수 없죠. 아무래도 초기 투자비 등 경제적 부담이 사업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지원책이 어떻게 좀 마련이 돼 있을까요? 네, 그 태양광 발전 1메가와트를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는 약 1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적지 않은 비용인데,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햇빛소득 마을로 선정이 될 경우에 85%까지 정책 융자를 해주는 금융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15%는 마을의 자부담 몫입니다. 근데 저희 도에서는 마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 융자 이자 상한의 그 이자를 일정 부분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 자부담 15%의 금융 지원을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각 기초 지자체에서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계통 포화의 문제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 이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경우에는 정부와 지방비로 90% 보조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주민들에게 좋은 구조인데 아무래도 그만큼 주민 간 신뢰와 또 공동체 운영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지원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지난 4월에 도가 중심이 되어서 시군 사회연대 경제조직, 공공기관 등이 함께 민간 합동 현장 지원단을 구성하였고요. 이를 통해 마을의 사업 준비나 각종 지원,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마을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이라든가 이후 운영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연대 조직을 통해서 협동조합 설립이라든가 정관 문제라든가 이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등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난 6월 8일이었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횡성군 하드리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졌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8일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님이 횡성군 하드리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현장을 방문한 취지는 1차로 신청한 횡성 하드리 마을의 현장 여건을 직접 보고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지만 특히 전력계통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횡성 하드리 마을은 전력계통 포화 상태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설치를 검토하는 지역인데요. ESS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 비용도 발생을 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전의 개통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팀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강원도의 여러 지형적 조건이나 기후적 조건 등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이런 부분이 강점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원도가 이제 앞으로 좀 무궁무진하게 많이 해야 되는 분야인데요. 네. 예,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직 앞으로 검토하는 부분들이 대규모 태양광을 할 만한 그런 좀 대규모 사이트를 좀 발굴하는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 조건도 좀 훌륭하고요. 네. 그다음에 인구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개발하기에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강점은 잘 활용하고 또 한계점은 명확히 인식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햇빛소득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 사업이 잘 안착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끝으로 도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도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햇빛소득 마을이 주민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는 사업이어서 많은 관심이 가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도민분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 담당자와도 소통을 많이 하시고 또 에너지공단에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햇빛소득 마을은 레스코라는 에너지공단이 선정한 기업만이 시공할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자격이 없는 기업들이 마을을 접촉해서 영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지자체에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달 2차 공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번 햇빛 소득 마을 조성 정책이 세심한 설계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우리 소멸 위기에 놓인 강원도의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세심한 설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에너지정책과의 김정식 신재생 에너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교통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등을 도입하며 이용불편 해소에 힘써왔는데요. 이번에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교통약자의 문화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특별한 이동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서비스, 이름이 마음 쉼표 나들이 서비스 소식인데요. 그동안 사실은 교통약자가 여행을 가기에는 좀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죠. 네. 평소에 거동이 좀 불편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일상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사실 장거리 관광이나 여가 목적의 이동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네. 원주에서 이런 교통약자를 위해서 작년부터는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병원 진료나 출퇴근 등을 지원하면서 호응을 얻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필수적인 목적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마음 놓고 여행이나 여가를 즐기기에는 한계가 컸는데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교통약자 역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이 마음쉼표 나들이 사업을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범 운영 당시에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올해부터는 정식 정례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게 됐는데요. 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부 김균란 담당자에게 이 사업의 취지와 작년 시범사업 성과 들어보시죠. 먼저 마음쉼표 나들이는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휠체어 이용 고객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서 그 참여자분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일 여행뿐만 아니라 1박 이상 여행도 가능하도록 이동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숙박 여행, 이용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였습니다. 주변의 이동의 어려움으로 여행이나 나들이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마음쉼표 나들이 사업을 널리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교통약자를 위한 마음쉼표 나들이 사업은 시범 사업보다 내용이 더 확대됐다고 들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걸까요? 네, 한마디로 교통약자의 나들이를 지원하는데 올해부터는 숙박 여행도 지원을 합니다. 네. 작년 시범 운영 당시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작년에 했던 대로 당일 여행뿐만 아니라 1박 이상 여행도 이동 지원을 하는 건데요. 차량과 운전원을 제공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당일 여행 이용객에게는 목적지까지의 왕복 이동과 현장 대기 서비스를 지원하고요. 또 숙박 여행객에게는 첫날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또 여행이 끝나는 종료일 다시 방문해서 집으로 복귀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지원이 운영됩니다. 단 여행 목적지는 강원도 내로 한정이 되는데요. 선정된 팀에게는 특별 교통수단 차량 1대와 전담 운전원 1명이 배치가 되고요. 여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를 포함해서 교통비 전액이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또 휠체어 이용 시민을 포함해서 최대 3인이 동행할 수가 있는데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부 김균란 담당자에게 이번 사업 공모 신청 팁에 관해서 들어보시죠. 신청서에 희망 여행지와 여행 목적, 여행 계획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서
이분의 신청자의 이동 필요성과 사업 취지 적합성 그리고 기존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참가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서에 희망 여행자 여행 목적 이런 걸 작성하실 때 꼭 정답은 있는 건 아니고요. 왜 그곳을 가고 싶은지 그리고 여행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등을 진솔하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취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외 관광이나 장시간 나들이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분들께서는 평소 방문하고 싶었던 관광지나 추억 있는 장소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교통비 전액과 이동을 지원해서 나들이를 돕는다고 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는데 신청 일정도 짚어주시죠. 네, 이번 사업에서는 총 8팀을 선발하는데요. 참가 신청 기간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는 6월 29일 월요일까지 2주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센터의 이동지원센터에 공식 등록된 휠체어 이용 고객이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또 이 특별 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량 내부에 신청서가 비치돼 있어서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운전원 기사님께 전달을 하면 또 편리하게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장시간 이동이 두려워서 여행을 망설이고 있는 주변에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번 소식 주변에 또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교통약자분들이 새로운 경험으로 소중한 추억을 가득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횡성군 소식 들어보죠.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올해로 제19회를 맞는 횡성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기념행사는 제19회 횡성 군민의 날을 축하하고 군민이 함께 소통하며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흥겨운 무대와 감동이 함께하는 공연을 시작으로 군민의 날을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입니다. 네, 특히나 횡성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만큼 전시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군민들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과 창작 활동을 만날 수 있는 군민작품 전시회가 오는 18일 목요일까지 횡성문화예술회관 전시실 횡성복합아트센터 전시실에서 함께 열리며 총 7개 단체가 참여한 만큼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또 주요 관광지인 루지체험장, 횡성호수길, 풍수원, 유물전시관 할인 이벤트도 오는 19일 금요일까지 진행되어 오니 알뜰하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군민이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뜻깊은 날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서 횡성군청 1층 로비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고요? 네, 오는 28일까지 군청 1층 로비에서 기억을 잇다 횡성의 영웅들을 주제로 참전 유공자 아카이브 기록전이 개최됩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과 삶을 기억하고 흩어진 참전 기록과 자료를 수집, 복원해 미래 세대에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6.25 한국전쟁과 횡성 코너에서는 지역에 남겨진 전쟁의 흔적과 참전 용사 진중일기, 현충시설 자료 등을 선보이며 나라를 지킨 또 하나의 전선 베트남 코너에서는 파병 배경과 참전 장병들의 헌신, 전쟁이 한국 사회와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을 조명합니다. 네, 참전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군민과 함께 기억하는 뜻깊은 전시 소식 들어봤고요. 자,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반기 부모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요? 네,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올바른 양육 방법과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부모교육 참여자를 모집하는데요. 신청 기간은 오늘 25일까지이며 교육은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횡성군 보건소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발달별 양육 전략을 주제로 성장기 자녀의 행동 특성을 깊게 이해하고 실제 가정 내 양육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통 방법과 연령별 양육 전략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니 많은 신청 바라며 교육당의 참여자에게는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모집 관련 자세한 현황은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교육이 횡성군의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2026 횡성 썸머나잇 페스타 문화관광 소식 전해주시죠. 네, 횡성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오는 19일 금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횡성 섬광 둔치 일원에서 여름밤을 시원하게 채워줄 횡성 썸머나잇 페스타에서 신나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야간 관광형 야외 복합축제인 밤의 피크닉이라는 감성 콘셉트를 중심으로 섬광의 청량한 자연환경을 배경 삼아 낮에 활동적인 워터 액티비티와 밤의 감성 공연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축제의 핵심 정체성이며 감성 공간과 문화예술 공연이 어우러져 방문객이 하루를 온전히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체류형 축제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횡성 섬광 둔치에서 특별한 여름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